162페이지요. 거기 일방예약하고 계약금하고 담보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요, 이렇게 갑하고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갑하고 이렇게 계약하면요, 2월 1일 예약을 하죠. 예약이요. 이 예약을 뭐라냐?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예약이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여기에서 3월 1일 날이요. 3월 1일 날 본계약을 하죠. 본계약이요. 본계약을 하고요. 여기요 4월 1일 날이요. 4월 1일 날 중도금을 이렇게 지급하죠. 중도금이요. 여기요 5월 1일 날 잔금을 이렇게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잔금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월 1일이 됐고 이걸 예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본계약이고요. 이건 중도금이고 이렇게 잔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약은 뭐냐면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예약은요. 왜 계약이냐? 이런 우리 음식점에 이러면 계약을 하죠. 계약할 때 이러면 음식점 계약할 때 뭐라죠? 우리 몇 명 간다. 몇 시에 간다. 이거 다 정의 안 정해요? 정하죠. 그럼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계약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약이요. 그럼 일방 예약. 그럼 아니, 일방 행위요. 일방 행위는 뭐냐?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단독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예약하고 계약이고요. 이 예약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약 완결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이렇게. 그래서 예약 완결권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 예약 완결권으로부터 이 예약권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성권. 형성권은 뭐란다?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일방적 의사표시요.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그것은 일방적은 상대방이요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누구요? 갑.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 봐봐요. 이러면요 이 을을요 우리가 음식을 예약했다고 해봐요. 이 사람한테 뭐냐? 완결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님이죠. 손님이 보통 완결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음식점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러면요, 우리 어제 예약했던 10명 왔는데요. 이렇게 10명 왔다. 그러면 그 10명이 왔다는 말이 뭐다? 그것은 일방적이다 이 말이죠. 일방적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의사표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일방 의사표시인데 말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계약처럼 완결권은 말로 해야 돼. 말로. 그럼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예약을 뭐란다 이러면요, 예약은 약혼이라고 하고 혼인을 본계약이다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니까 여기요, 갑이 음식점 주인, 보통 음식점 주인요 을한테요 최고를 하죠. 당신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하잖아요. 당신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지금 이걸 최고를 하게 되면 을이 지금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뭐란다? 아무 말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여기요, 예약 완결권이고요. 이것은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최고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예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된다?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본계약이요. 그럼 본계약이 성립되면 이것을 뭐란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금. 이 계약금 뭐란다? 종된 계약이고요. 요물 계약이다. 이놈 아까 우리 요물 계약 현대 계보 기억나나요? 네. 이 요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물건이 만약에 1억짜리잖아요. 1억짜리면 계약금으로 보통 얼마나 주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죠. 1,000만 원 주면은 중도금으로 얼마나 주죠? 4,000원 주죠. 잔금으로 얼마나 주죠? 잔금 얼마죠? 5,000. 기억 뭐죠? 이게 1,000만 원이죠? 이게 4,000 줬잖아요. 잔금 얼마나 죠? 잔금 얼마? 잔금은요 5,000원 준다 이 말이죠. 5,000, 6,000 준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여기 지금 중도금 4,000이고요. 여기요 본계약금 1,000만 원 줬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주냐? 잔금은요 6,000 준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5,000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왜 5,000만 원 주느냐?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알겠죠?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고 계약금은 뭐냐?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 같은 데는 계약을 법세라고 했어요. 법세. 법세라는 건 뭐죠? 법으로 족세를 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둘이 계약하면 족세를 쳐오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래야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족세를 쳐버리니까 해지할래야 해지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이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한 번 계약하면 이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발명을 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본계약,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일단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뭐란다? 추정한다. 이렇게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만약에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란다? 이것을 이행 단계다. 이렇게 이행 단계죠.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행이라고 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죠. 채무 불이행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원상회복이라든가 계약의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것은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 얘기했죠. 채무불이행은 3대 원칙이 뭐죠?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채무불이행이죠. 이 채무불이행은 중도금 이후 단계, 이행 단계 이후부터를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단계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계약금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중요해. 왜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도금 이후 단계, 이행 단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법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세가 뭐냐? 법에 족쇄를 치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것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법세다 아니다, 이 말이죠. 법에 족쇄를 쳐온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약금이니까. 그런데요 이행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때부터는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법의 족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여러분요 중도금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싸게 팔았으니까 나 못 판다. 여러분 지금요 저기 왕숙지구 있죠. 저기 아마 땅을 싸게 판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빨리 잔금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1년 뒤에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도금으로 계약금 1억이면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중도금으로 한 2천 정도 받고 1년 뒤에 한 6개월이나 8개월 뒤에요. 그다음에 잔금 받기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왕수치가 풀렸잖아요.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땅 판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지금요 소화가 전혀 안 돼요. 지금요 병원 다니까요. 위 신경치료, 이치료 한다고요. 알겠죠? 위궤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중도금 딱 받고 나서 나 계약 못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갑은요 을은 나머지 잔금 다 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중매매에서 다른 사람한테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형사 처벌 받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 알겠죠? 방법이 따로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아직 중도금 받기 전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돈 빌려보고 안 되면 남편이나 더 팔아가지고, 알겠죠? 그 돈으로 돈 2배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중도금 이행 단계가 돼버리면 법세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너 이 계약 깨고 싶으면 깨라, 이 말이죠. 단 너 멋대로 계약하고 너 멋대로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손해배상이 준 사람은 준 것만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포기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받은 사람은 2배를 내죠. 준 사람은 포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손해예요? 매도인이 손해예요? 매수인이 손해예요?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둘 다 똑같다. 알겠죠? 왜요? 매도인은 1,000만 원 받았죠? 받은 돈에다가 자기 돈 하나 더 얹어서 2배를 준다, 이 말이죠.
받은 돈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둘 다 똑같이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계약금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금을 딱 지급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은 이제 계약을 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해약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해약할 마음이 없죠? 그러면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 을한테 돌려주고 중도금으로 4천 받고 잔금으로 6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받은 돈 다시 돌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4천을 받은가 동시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은 잔금의 일부로 봐버리죠. 원래 잔금으로 6천을 받아야 되는데 5천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계약금을 잔금의 일부로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도금은 반드시 4천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일부는 얼마죠? 3천을 지급해도 된다. 일부를 지급해도 된다. 3천만 지급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 4천이죠. 4천 중에서 여기요 3월 20날요 뭐를 한다? 잔금을 지급해도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왜 중도금을요? 왜요? 아니 이제 딱 왕숙주가 풀렸는데 당연히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겠죠. 더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을은요 해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해지 못하게 만들려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날짜가 남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한다? 갑이 계약금을 마련해서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면 되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중도금 날짜가 4월 1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알죠? 하나의 두 사람이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중도금을요 지급해도 된다 이 말이죠. 합의 없이. 알겠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죠? 그럼 3월 20일부터 이행 단계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3월 20일이 넘어버리면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약금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일단 을이요 집에 가서 입금시키라고 계약금 100만 원만 입금했어. 먼저 선으로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입금하고 900은 내가 내일 아침에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하죠.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 당신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뭐라 하죠? 밥 없으니까 봐서 라면 사 먹고 오라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이라도 따뜻한 밥 얻어 먹으려면 마누라 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해가고 오라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얘기하죠. 100만 원 그거 받은 거 나 포기할 테니까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계약이 원래는 얼마 주기로 했죠? 1,000. 근데 얼마만 줬어? 지금 현재 100. 그럼 100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없다. 요물이란 게 뭐냐? 요물은 1,000을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1,000을 줘야 돼.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 1,000을 줘야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돼. 그래서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해지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얼마밖에 못 받았어? 100만 원. 그럼 아직 900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아직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없고 계약만 성립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한단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100만 원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소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해지하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100만 원만 포기하고 해지를 해. 그러면 갑은 뭐라냐? 을은 뭐라냐? 다행히 그래.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해지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을은요 가족들 데리고 외식하러 가. 알겠죠? 그런데 갑은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 1,000을 다 받았으면은 좋은데 10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옆에서 그러니까 1,000을 다 입금하러 가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둘이 또 싸워. 그러니까 어때요? 둘 다 라면 끓여 먹어. 밥 사르기 싫으니까. 알겠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갑은 뭐라고 해야 돼? 계약 해지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지. 알겠죠?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한테 900을 더 주고 해지하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900만 원을 더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물이라고 그래요. 요물.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 1,000을 주기로 했으면 1,000을 다 줘야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때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니까 어때요? 지금 100 준 사람은 100만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을은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해지가 됐어. 그런데 나중에요 알았다 해놓고 그 다음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900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이 돌변해서 을한테 900 더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어제 100만 원만 포기하고 100만 원만 받고 해지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알죠? 그냥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 한다 갑이? 나 그런 거 몰랐다고 얘기하죠. 몰랐다.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아요. 법을 알지 못한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죠? 그래서 법의 부지로 인해서, 이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 죽여놔서 나는 살인죄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몰라도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몰랐다? 그래도 어차피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합의라면 끝이에요. 그것을 요물이라고. 종대이란 건 뭐냐? 본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문제, 여기에서 중도금 이후 이행단계 이후, 여기에서 어느 일방은 갑이나 을이나 일방에 채무불행이 있어. 채무불행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채무불행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죠. 그러면 얼마를 손해를 배상해야 돼? 참 어렵죠. 그러니까 뭘 한다? 계약금을 뭐라기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뭘 한다? 특약을 해. 특약. 합의를 한다 이 말이죠.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돼.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그런데 특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다? 그럼 이것을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을 해.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고 손해배상 애정으로 추정을 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뭐란다? 일방이요 채무불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고,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계약금은 어떻게 불리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이라고 그래. 중도금을 지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때 계약금을 뭐로 보냐? 여기서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을 뭐란다? 위약금으로 봐. 다른 말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4월 10날 갑이나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온 것이 있고 2천만 원이 나온 경우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갑이 잘못했는데 을한테요 100만 원의 손해가 나온 경우가 있고 2천만 원 손해가 나온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이든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있으면은 그 계약금 1,000만 원만 먹고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손해가 을의 잘못으로 갑이 입은 손해가 100밖에 안 돼도 1,000만 원 가져가고, 을의 잘못으로 갑이 손해가 2,000이죠. 그래도 1,000만 원만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특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입은 손해, 내가 100이면 100만 청구하고 2,000이면 2,000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손해가 얼마가 될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 1,000만 원 주면서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금 1,000만 원 주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어떡하냐? 565조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개업자들 매매계약서 가서 이렇게 매매계약 싹 써놓은 거 보면은 어쩔 때는 왜 쓸데없는 걸 이렇게 쓰고, 자기는 그게 특약상으로 생각하나 봐요. 특약이란 것은 뭐예요?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특약이라고 하는 거지. 법에 그냥 다 나와 있어. 565조.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응? 그런데 정작 써야 될 건 뭐냐? 여기죠. 이 계약금이 중도금 이후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중도금 이후 여기에서 갑이든 을이든 누군가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다. 그럼 어떡할래 이 말이죠. 채무불행이란 말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채무불행한 말이 없어. 채무불행은 이행 단계부터 채무불행한 말이 나와. 그러니까 중도금 이후부터 채무불행한 말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일방에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런 약속을 해. 그럼 어떻게 한다?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로 줘. 즉 계약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을이 잘못한다. 을이 잘못하면 을은 그 계약금을 포기해. 1,000만 원만 포기하면 돼. 손해가 갑이 많든 적든, 만약에 갑이 잘못했다 그럼 갑은 계약금 지금 1,000만 원 받은 경우 있죠. 거기다 다시 또 1,000만 원 더 얹어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배를 줘야 되죠. 이렇게 보는 것을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실제 손해만 입증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요 중개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것만 포기하면 된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약 해지가 됐는데 계약금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건 잘못하면 중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을 했을 때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특약을 하지 않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손해만 입증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그 162페이지 보면 본계약이 나왔죠? 본계약 3월 1일 나와 있죠? 그래서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은 종전이고 요물이고 계약금은 아무 말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한다? 4월 1일 전까지.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단계죠. 그 다음에 4월 1일보다 더 먼저 3월 20일 날 미리 지급할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단계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이행 전에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 전이니까 맨 위에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어. 그래서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중도금 이후를 무슨 단계다? 이행단계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고 해지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도금 지나서 잔금 5월 1일 되기 전에 4월 20날 어느 일방 밑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특약이 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없다 그러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뭐란다?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것을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여기 페이지는요 154페이지로 와. 154.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먼저 강의를 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순서를 보라고. 순서를.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체계 순서하고 계약을 할 때, 실제 계약을 할 때 순서가 약간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뭐란다? 2월 1일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요 본계약을 하죠. 본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이요.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여기 4월 1일 날 뭐가 된다? 중도금이죠. 중도금이고, 여기 5월 1일 날 뭐가 된다? 잔금이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하자를 발생을 하죠. 하자가 발견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잔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죠. 근데 우리 동시이행 관계는 앞에서 배웠단 말이죠. 여기요 중도금 이후를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죠. 이행 단계인데 여기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해제를 이제 배울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계약금 배웠고 예약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동시한명권이 제일 먼저 돼 있어. 제일 앞에가 동시한명권이.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적권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 세 번째고요. 계약금이 네 번째고요. 여기 담보 책임이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의 순서는. 알겠죠? 근데 이게 책의 순서대로 공부하면 들쑥날쑥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할 때는 책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의 흐름, 체계도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뭘 한다?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 원격으로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돼서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가지고 중도금 날짜에 보통 다 중도금 다 주죠. 안 준 사람 있겠어요? 대부분 다 하잖아요. 90%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주고,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면은 잔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 다음에 나오고. 알겠죠?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적부가 갔는데 6월 1일 보니까 비가 올 때 보니까 건물에 선정해서 비가 새더라.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왔을 때 얘기고, 여기는요 이행 단계 이행하지 않는다.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일 때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쭉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배워야 돼? 비정상인 거 해제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이게. 우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 여기에서 지금요 동시행까지 다 배웠죠. 여기서 해제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권을 지금부터 배운다 이 말이죠. 이미 동시행은 다 배웠어. 이게 이제 책의 흐름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요 중도금 날짜 중도금은 안 주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이다. 그럼 채무 불이행의 3대 원칙. 채무 불이행의 3대 원칙은 뭐야? 채무 불이행의 3대 원칙은 뭐냐고?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누가 잘못해야 돼? 채무자가 잘못한 거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자 봐봐요. 알겠죠? 뭐다? 후발적으로 누가요?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사유 기억나요 혹시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거잖아요. 첫 시간에. 알겠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한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채무불이행은 언제부터? 중도금 이후 이행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금 이후 이행 단계에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어? 이행지체. 아까 설명했었죠. 이행지체는 뭐만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뭐라고 그랬죠? 멸실 또는 소외됐다. 이행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정기행위가 있죠. 정기행위가 있고, 정기행위. 그래서 이행불능, 여기가 이행거절, 정기행위. 그 다음에 여기가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약정해제권이라는 거 있어요. 약정해제권, 이렇게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고하고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무효가 돼요. 무효. 알겠죠? 무효.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채고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무효가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고하지 않죠. 알겠죠? 여기요 해제 의사 표시하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암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밑에 여러분요 박스 여러분 보시나 154페이지? 네. 법정 해제권이라고 보이죠? 네. 거기서 첫 번째 1번에 이행지체만 줄고, 2번에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해제권, 그 다음에 최고 불협태가 바로 옆에 사정변경 원칙이 있죠? 이 다섯 가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 이 다섯 가지는 채고하지 않고 해제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채무불이행 있죠? 그럼 채고를 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행지체가 있죠?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사정변경, 약정해제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요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하지 않죠?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걸 우리는 채무불이행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말했죠. 이행지체란 말은 무슨 말 했죠? 뭐뭐를 이행하지 않는 거. 이행불능은 멸실, 소외됐다. 이행거절은요 미리 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정기행위를 좀 더 설명을 해. 결혼식 이렇게 결혼식. 정기행위는 먼저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죠. 정기가 뭐죠?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여러분 결혼식 국회는 언제 있어야 돼요? 결혼식 국회는 이제 결혼식 날이 있어야지. 이혼할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죠? 그럼 결혼식 12시인데 그럼 11시까지 부케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결혼식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무슨 꽃을 해줄까? 이렇게 인제 와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채고는 뭐죠? 채고. 내가 채고라면 그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채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이 멸실됐어.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내일요 나한테 등격을 했는데 오늘요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돼. 아니 뭐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건물이 멸실됐어.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요 똑같은 건물을 나한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고할 필요가 없죠. 내일까지 등기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똑같은 건물을 내일까지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IMF가 왔어요. 건물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폭락하고 건물이 다 비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상가 임대료가 싸겠죠. 그래서 상가 임대료를요 100만 원 했는데요, 똑같은 다른 조건에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다른 데는 다 3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100만 원 받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내가 얘기하죠. 사정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돈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사정 변경, 차임을 증액한다, 보증금을 증액한다. 차임 증액 청구권, 보증금 증액 청구권, 이것을 뭐란다? 사정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기행위 이렇게요. 약정의 조건은 뭐죠? 둘이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면서 뭐란다? 나 우리 집이 저거 팔려야 되는데, 팔리면 내가 이사 가야 되니까 이 집을 꼭 사고 싶다. 그런데 내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을 한다는데, 지금 이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 팔리면 어떡하냐고 이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이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일 당신이 그것이 뭐가 되면, 계약이 되면, 당신 집이 계약되면, 오늘 계약서 써. 계약서 쓰는데 당신 집이 계약이 되면은 계속 이 계약은 가는 것이고, 내일 당신 집이 계약이 안 되면 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해제도 좋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걸 약정해제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뭐해서 유보했잖아요. 유보. 이걸 뭐냐? 약정해제죠. 약정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죠. 이런 계약금 중에 계약했죠. 계약금 주면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약정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유보해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을요,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철회. 이행 거절이 뭐죠? 뭐라냐면, 나 너무 싸게 팔아서 나 죽어도 이 계약 못해요 하면서 자기요 통장을 없애버렸어. 그런데 뭐라 한다? 사람들이, 너 그래봤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너한테 소송해가지고 저 사람이 잔금 주고 등기 충고하면 너 등기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너 변호사 비용까지 더 손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이 계약을 끌고 가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란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계좌번호 몇 번이니까 이쪽으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행 거절했다가 다시 그걸 뭐랬어? 철회했죠. 철회한 경우는 다시 최고하고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거기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행 거절해서 위에 철회로 안 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박스에 보면 되어 있잖아요. 철회한 경우는 최고하고 해제한다. 철회한 경우 써. 옆에다가 최고 후 해제. 철회한 경우 옆에다 좀 써. 최고 후 해제. 이렇게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 봐봐.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 봐봐. 이 두 가지 하나의 세트야. 이행 거절과 이행 불능. 여러분 정기행위는 뭐라고 했죠? 정기행위는 결혼식. 알겠죠? 뭐 양복이라든가 이런 예복이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가방으로 하고 있어. 2월 1일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등기약으로 했어. 3월 1일 날. 그런데 여기서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것을 뭐란다? 이행 불능이다. 이렇게. 이행 불능 이렇게. 그래서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됐어. 그런데 이거 건물이 멸실돼서 이행 불능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행 불능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런 봐봐. 3월 1일이 이행기죠. 이행기. 그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행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여기 3월 1일이 이행기죠? 4월 1일이요. 2월 1일이고 3월 1일이니까. 거기를 또 4월 1일. 그냥 자요, 이행기죠? 네. 자, 이행기. 자, 봐봐요. 그러면 이 가박을 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등기약을 했는데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이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금 이행 불능이죠. 멸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최고는 언제죠?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최고하는 거죠. 근데 준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최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최고하지 않고 여기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해야 돼요. 그 전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 있죠. 왜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3월 1일까지 기다리면 뭐 할 거야? 똑같은 건물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죠.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봐봐. 동시행이다.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자기 채무를 뭐래서 제공해서
여기서 상대방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동시행일 때는. 왜요? 동시행은 뭐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잖아 지금. 채무 불이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이행지체니까,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건 이행 제공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닐 때 채무 불이행으로 만들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죠? 여기는요, 세 번째로 뭐요? 해제한다고 하는 뭐는 해야 돼? 말을. 여기 봐봐,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이것을 4대 요건이라고 그래. 이건 무조건 남겨야 돼. 그래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고하지 않는단 말하고 뭐다?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왜? 이미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미 오른쪽에 정경이 봐봐. 그럼 정경이는 뭐요? 계약의 성질, 결혼식, 당사자 의사표시, 이민을 간 친구한테, 친구가 7시에요 인천공항에 있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 그러면요, 적어도 이 친구는요, 이민그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몇 시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5시 이전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항 안으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꽃을 언제까지 가져와야 돼? 4시까지는 가져와야 내가 이 친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 간 친구가, 그럼 이민 가면 이 사람이 오늘 아니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7시 돼가지고 뭐라 하냐? 지금 공항으로 출발한대. 알겠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뭐라? 됐어요. 이 한마디. 됐어요가 뭐예요? 채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지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외에 사정 변경이라고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봐봐.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그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해제 해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어? 자, 거기다 조금만 써봐. 여기 2월 1일, 여기 2월 1일 이렇게. 알겠죠? 여기 4월 1일, 여기 4월 1일 이렇게. 지금 쓰지 말고 좀 이따 써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요, 해제를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다면 해제 해지. 그러면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해제하면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해지를 하면요,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 여기서 이제 큰 차이, 해제와 해지가 이게 차이야. 해제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무효가 돼. 해지는요, 오늘부터. 이런 봐, 월세 산 사람이 우리 집에서요 1년간 계약을 했어. 2달간 월세를 안 내니까 내가요 1월 1일부터 살았는데 10월 1일날 나가라고 그래. 너 나가.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금까지는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월세 받은 거 내가 받아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 다시 돌려줘야 돼? 가져야 되죠. 못 받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못 받은 거. 아니, 자기네 여러분 월세 안 줘봤어? 야, 민법 하려면 별짓 다 해봐야 된다니까. 월세 안 줘봤어? 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1년 계약했는데 2달 월세가 연체되니까 10월 달에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지금까지 8개월 건 받고 2달간 못 받았죠. 8개월 거 받은 거 돌려줘. 내가 가자. 내가 갖고 못 받은 거 2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 받아야 돼요. 아, 월세 안 오긴 안 받나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해지는 오늘부터 뭐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되면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기이행, 이미 이행한 거 8개월 거 기이행 것은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죠. 미이행, 아직 못 받은 거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청구를 해야죠. 받아야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청산 의무라고 그래. 청산 의무. 알겠죠?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해제를 했더니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그럼 여기서요, 계약금 받은 거, 중도금 받은 거, 잔금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기이행, 이미 받은 것은 뭐 돼요? 반환 의무가 있죠. 의무. 아직 미이행, 아직 안 받은 것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죠. 처음부터 무효인데 뭘 받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원상 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 의무. 어느 것이나 둘 다 손해가 있으면 손해 배상은 둘 다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손해상 청구해. 둘 다
손해가 있으면 해재든 해지든 둘 다 손해상 청구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해재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가 돼. 오늘부터 무효니까 오늘까지는 유효가 돼. 이미 이해한 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고 미이해한 것은 청구하고 그것을 청산 의무다 이렇게. 해재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것을 뭐란다? 청산 의무,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이걸 이제 알고서 이제 이걸 봐야지. 해지가 뭔지 해재가 뭔지. 해재 하나 써봐. 해재는 매매계약, 매매계약.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같은 것을 뭐나 해재를 하고, 여기 해지는요 임대차, 임대차라든가 소비대차 이런 것들. 그럼 우리 돈 빌리면, 은행에다 돈 빌리면 뭐 1년 2년 빌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해지한다고 얘기해. 월세는요 해지한다. 임대차 계약 끝내는 것을 해지라고 그래. 살다가 너 나가 그걸 해지한다고 하지. 나 당신한테 어제 계약 취소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당신 취소했는데 왜 안 나갔어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 아무데나 질러대면 안 돼요. 취소하고 해제하고 해지는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임대차를 끝낼 때는 뭐라고 얘기해? 해지한다고 얘기해. 해지. 알겠죠? 이렇게 다 썼나요? 아 이제 써. 이제 써. 아니 이제 쓰라고. 알겠죠? 해제는 이게 약간 어려워. 알겠죠? 이건 이제 의익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해제하고 해지란 말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